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팀입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절차적 퍼즐 버전 2의 해결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디오에서는 절차적 퍼즐의 우승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많은 참가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의 참가작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마지막 참가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것을 벤치마크하고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설명에 있는 드롭박스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벤치마크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책을 벤치마크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것들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들은 정말 빠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능과 구축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백스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해결책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승 해결책은 실제로 백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스를 많이 사용하는 해결책들이 있는데 빠르긴 하지만 우승 해결책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흥미로운 작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며 이 파일들을 모두 살펴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노드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엑셀에서 모든 벤치마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순서를 정하지 않았고 그냥 벤치마크한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자는 팔콘 사파드레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했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50 상당의 비트코인 우승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것을 보관하거나 팔아서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맥주를 마시거나 커피를 샀거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는 다음번에 더 좋은 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승자는 한 명뿐이지만 다음 도전에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이 도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이 실행들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느린 것들 중 일부는 37초가 걸렸습니다. 참고로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번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더 느린 것들 중 일부는 37초가 걸렸습니다. 10초, 18초 정도 걸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것은 약 16초 정도로 역시 느린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제 해결책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적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퍼즐에서 당신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것들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콘 사파들의 첫 0.424초, 두 번째 0.424초, 세 번째 0.422초, 그리고 너무 빨랐기 때문에 더 빠른 해결책을 위해 25x25 그리드와 4x4슈 그리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더 빠른 해결책을 위해 25x25 그리드와 4x40 그리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결책이 일반적인 도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5x25 그리드 전체에서도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40평 40 그리드에 도달하면 실제로 야니브 구랄리의 해결책이 최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잘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해결책에는 잘 연결되지 않은 노드가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그리드에서 이 해결책이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것을 프로덕션에서 만들었고 수천 개의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 해결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해결책이 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파일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교육적이었습니다.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몇 가지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 몇 가지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승 해결책은 실제로 백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브레이크 해결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훌륭하고 매우 깔끔한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후디니와 함께 백스를 배워야 하나요? 백스가 모든 것을 더 빠르게 만드나요? 라고 묻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백스가 항상 더 빠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훨씬 더 빠를 수 있지만 항상 빠른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후디니 자체에 있는 많은 후디니 노드들은 이 C 언어로 하드코딩 되어 있어서 잠재적으로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눌리한 효과보다 덜 유연하지만 저는 그것이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해결책들 중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맞는지 확인만 했습니다. 참고로 이 해결책들 중 몇 가지는 제가 벤치마크를 하던 중간에 실수로 후디니 18.5에서 벤치마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빠른 해결책으로 돌아가서 19에서 다시 벤치마크를 했습니다. 당연히 19에서 벤치마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몇몇 느린 해결책들은 실제로 조금 더 빨리 처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18.5에서 벤치마크를 했기 때문인데 세션이 여전히 18.5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는 느린 해결책 중 일부는 19에서 실행되었을 때 실제로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부크호브의 흥미로운 해결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18.5에서는 제대로 요리되지 않았고 19에서는 완벽하게 요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디니로 들어가서 먼저 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해결책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꽤 형편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후디니로 들어가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HOD니 애프렌티스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가 다운그레이드 되었다고 계속 불평할 테니까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럼 먼저 제 형편없는 이제 버전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해결책들이 제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만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매우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데 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꼭 그것들이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비록 조금 복잡하더라도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퓨즈 변환 라인과 퓨즈 기술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하는 것은 여기서 분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것은 컴파일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몇 가지가 컴파일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폴리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패치를 날리지 않고 큰 패치와 작은 패치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면적을 측정하고 여기서 면적의 크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작은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패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제가 매끄럽게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이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꽤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몇 가지를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작을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 개를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하학을 따라 거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을 따라 거리를 계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을 변환하고 퓨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과도하게 돌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퓨즈를 해서 한 줄을 얻습니다. 저는 추가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개의 포인트를 얻습니다. 그것들을 거리순으로 정렬합니다. 그것은 곡선을 따라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새로운 곡선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직도 63개의 프리미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려버리면 원시 이름이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리드에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하나의 작업에 넣어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느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하면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해결책이 실제로는 아주 깔끔한 가장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커질 때 끝부분에 약간 곡선 모양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작동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한 라인이 없어요. 대부분의 다른 해결책들은 그렇지만 이제 제 것을 보셨으니 실제로 흥미로운 해결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승한 해결책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야니브 구랄리의 것을 열어봅시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다른 창을 닫아야겠어요. 자꾸 떠오르네요. 좋아요. 열어봅시다. 한번 살펴보죠. 아니, 이 야니브 구랄리가 아니라 팔콘 사파드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야니브 구랄리의 해결책도 매우 빨랐지만 제가 이름을 잘못 봤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자. 팔콘? 어디 있니? 어디 있니? 팔콘을 찾고 있어. 맞다. 여기 있네요. 나중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핸드폰으로 드롭박스에 추가했어요. 좋았어요. 사실 저는 그의 파일을 놓쳤고 그가 트위터에서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태그하며 제 해결책 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벤치마크를 했고 그걸 다시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게 우승작으로 판명되었어요. 그래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기 위해 요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사만 할게요. 복사하는데 실제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실제 해결책이나 그래 좋아요. 여전히 40 곱하기 4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걸 좀 제거할게요. 그래서 25 곱하기 5였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네, 강조해보세요. 저는 폴리곤에서 VDB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캐시를 충돌 없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리셋을 강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넣은 이유입니다. 이제 벤치마크를 해봅시다. 4개의 포인트. 4개가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서 조금 느리지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로 들어가자. 자, 됐다. 이제 저것들을 정리하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하나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맞아요. 그래서 연결성은 꽤 간단합니다. 여기 컴파일 블록이 있습니다. 컴파일 블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컴파일 블록은 각 루프마다 실행됩니다. 그래서 각 루프는 각 조각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딩이 되지 않지만 일부 노드가 멀티스레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파일 블록을 사용하면 여기서 각 루프에 멀티스레딩을 컴파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시스템의 스레드 각 반복을 실행하게 됩니다. 모든 노트가 컴파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디니의 각 릴리스마다 컴파일 가능한 노트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럼 이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폴리필링을 하고 소수 프라임 넘버스를 역순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건 저에게 흥미로웠습니다. 스텝 속성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배운 것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제가 바보 같네요. 하지만 그룹 확장을 사용하면 그룹 확장은 기하학적 조각을 따라 그룹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스텝은 속성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 환경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속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루프 ID 각 스텝이 속성으로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스텝에서 포인트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심 추출 서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노드인 것 같은데 언제 도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 중 일부를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프 아이디를 삭제한 다음 곡선을 추가하고 각 루프마다 병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파일 되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지 않지만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백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깔끔하고 아주 좋은 솔루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책 중 일부는 실제로 매우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중 일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아, 맞다. 바티스트 말브랑크, 제가 이 이름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여기 있는 것과 꽤 비슷했기 때문에 그걸 열어봅시다. 좋아요. 이건 역시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에 대한 벤치마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처리 중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제 됐네요. 제가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여기 서브넷을 강조하면 0445. 그래서 그것도 정말 빨랐어요. 이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몇 개의 노드가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면적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패치를 기반으로 그룹을 설정하고 그룹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단계 속성을 사용하는데 이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다음 안드로이드를 추출합니다. 이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가 결국 한 일은 여기서 곡선을 먼저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게 흥미로운 일종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의 것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그것들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물체에서 곡선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곡선을 생성하고 싶다면 이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가한 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매우 비슷하지만 여전히 조금 다릅니다. 이제 다른 솔루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누스 푸사트를 살펴봅시다. 그는 우리를 애니매트릭스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가 바로 프래그매틱 VX를 만든 사람인데 이는 훌륭한 VX 강좌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후디니를 위한 가장 심도 있는 VX 강좌일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VX 전용 솔루션입니다. 이제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흥미로울 거예요. 한번 살펴보죠.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 넣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다른 것들도 다시 계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저는 그냥 퍼포먼스 몰더로 갈 겁니다. 녹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312 여기서와 같은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히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는 거의 메모가 없을 정도로 매우 깔끔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솔루션은 아니며 이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람들은 VX가 항상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매우 깔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진 않겠지만 매우 깔끔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우아하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제작 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에 작동할 실제 도구를 만들고 있다면 이것이 더 나은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VX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엣지 케이스에서 작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해결책일 수 있지만 VX와 슬롭 작업의 차이를 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40빅 40 그리드에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빠른지 확인해 보세요.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으니 한번 해보죠. 그래서 수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40 그리드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걸 해봅시다. 그걸 확인해 봅시다. 좋아요.
그걸 시도해 봅시다. 성능 모델 기록. 자,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작동할지 보자. 아마도 정말 잘 작동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아직 이걸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 시기까지. 사실 여전히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15 정도의 다른 솔루션들과 비교하려면 아직 그건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예를 들어 다른 것들과 매우 비교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이 어떤 것은 0.5초 만에 처리되고 40 그리드는 16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만 사용한 이 경우는 1.3, 1.4초 정도 걸리지만 40 그리드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드웨어가 성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단일 스레드 머신을 사용하고 있다면 성능 대역폭이 거의 모든 단일 스레드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라이젠 5950X는 매우 높은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 머신보다 코어 수는 조금 적습니다. 벤치마크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디오에서 하드웨어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하는 김에 이전 에디션의 우승자도 살펴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바스티안 쉬파입니다. 그는 또 다른 출품작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정말 빨랐지만 가장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벤치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놓고 비활성화하면 아래에 있는 것도 강제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꽤 빠릅니다. 3.9 펜입니다. 그럼 여기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죠. 그리고 다시 꽤 다른 솔루션입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V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포락의 루프와 Y를 사용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많은 VX입니다. VX 솔루션이 항상 가장 빠른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하드코딩된 노드들이 VX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해보면서 그런 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도 멋졌습니다. 여러분, VX가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엑셀 파일도 설명에 있을 것입니다. 엑셀을 살펴보고 가장 빠른 것들이나 느린 것들을 골라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제가 전에 언급했던 요한 부크호벤의 파일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파일을 열어보면 참고로 이것도 꽤 빠릅니다. 그냥 열어보세요. 여기서는 꽤 다르지만 주로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벤치마킹할 때 잘못된 빌드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도 컴파일 블록에서 꽤 빠릅니다. 약간의 팩트와 약간의 SOPs가 섞여 있어 꽤 괜찮은 솔루션입니다. 여기 스위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파일을 후디니 18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UI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기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에 있나요? 오, 됐다. 열어보자. 그래. 제한된 상업용이 될 거야. 알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5에서 보면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걸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잭도 그냥 이걸 덧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흥미롭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멋진 기술들을 많이 보았고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노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설명란에서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살펴보고 확인해 보세요. 모두에게 매우 교육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팔콘 사파들의 이 팔콘 사파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름을 좀 헷갈렸지만 $50 상당의 비트코인을 획득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어쩌면 이미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비트코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비트코인을 보관하거나 판매해서 재미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래의 절차적 퍼즐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 제작 중에 흥미로운 제작 시나리오를 겪으셨다면 이것이 절차적 퍼즐에 흥미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퍼즐도 커뮤니티의 제안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다고 생각되면 미래의 절차적 퍼즐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절차적 퍼즐을 조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클라이언트 작업에서 시간을 내어 유튜브 채널과 개인 작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채널에 더 많은 콘텐츠가 곧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 작업에서 시간을 내어 재미있는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항상 하듯이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 모든 파일을 패트리온과 검로드에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채널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비디오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뵙길 바랍니다. 다음 평화.